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소금 하나만으로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나요? 하고 말이죠. 처음 들으면 단순한 조미료에 무슨 그런 힘이 있을까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얗고 흔한 결정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하고 체득한 깊은 지혜와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속과 풍수의 세계에서 소금은 정화, 보호, 기운 조절의 핵심적인 도구로 여겨지며 잘만 사용하면 가정의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대운까지 열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잘못 사용하거나 위치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운을 부르고 집안의 흐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소금의 기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시작되어 뜨거운 태양의 기운 아래서 서서히 증발하면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물은 음의 기운을, 태양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섞여 탄생한 소금은 그 자체로 음양의 균형을 이룬 특별한 물질입니다. 풍수에서 이런 균형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치면 사람이 아프고 집안의 일이 어그러지며 돈의 흐름조차 막힙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데에 소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부잣집에는 소금 단지가 하나쯤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기운의 흐름과 집안의 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곳에나 소금을 놓는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잘못 두면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악한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는 이유 없이 가족들이 아프고 밤마다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집안의 기운을 살펴보니 침대 머리맡에 꽤 큰 항아리 형태의 소금 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갈하게 보관된 좋은 소금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머무는 위치가 사람의 몸과 직접 맞닿는 공간일 경우 소금이 흡수한 음기와 탁한 기운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실, 특히 침대 아래나 머리맡은 소금 단지를 두기에 가장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거실의 중심부, 특히 가족들이 둘러앉는 식탁 위나 티테이블 위에 소금을 놓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거실은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고 가족 간의 대화와 에너지가 오가는 공간인데 이곳에 정화 성분이 강한 소금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가족 간의 기운이 흩어지게 되고 무의식 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재물운은 흩어짐에 민감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심에서 멀어지고 퍼져버리면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공간은 아이들의 방입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예민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들의 방에 소금을 두게 되면 아이들이 발산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마저 소금이 흡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 집중력 저하, 불면증, 잦은 짜증,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이의 성장 기운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 만큼 방이 지나치게 건조해지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 방에는 소금 단지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소금이 먼저 받아내어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집 전체로 맑은 기운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단, 소금 단지를 현관 한가운데에 놓기보다는 구석진 곳이나 신발장 안쪽 또는 입구, 오른쪽 귀퉁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이 머무는 지점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곳에 소금을 둠으로써 손실되는 기운을 막고 공간 자체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의 구석, 배수구 근처, 변기 뒷공간처럼 습기와 냄새가 쌓이기 쉬운 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탁한 물기와 악취를 흡수해줌으로써 에너지 흐름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이 눅눅해지기 쉬운 공간이므로 자주 점검하고 일정 주기로 소금을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그만큼 음양의 충돌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충돌이 잘 조화되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식복이 줄고 재정적인 불안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둘 때는 싱크대 옆 찬장이나 상부장 안쪽처럼 직접적인 물과 불의 흐름에서 약간 비켜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자연스러운 위치에 두되 사용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작업실이나 서재입니다. 이 공간은 머리로 집중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어른들의 서재에 소금 단지를 두면 정화의 기운이 도움을 주어 사고가 명확해지고 기운이 안정되어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흐트러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업을 할 때 정신적 흐름이 맑아지므로 서재 한켠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이 역시도 공간의 중심이 아닌 구석에 조용히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가정 내 홈오피스나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용한 집중의 공간은 에너지의 균형이 중요한데 소금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데 유용합니다. 명상을 할 때 방해되는 불필요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공간의 파장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묵상이나 기도, 마음을 비우는 공간에 소금 단지를 배치하면 그 공간 자체의 파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의도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둘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함께 들어갑니다. 소금 단지를 집안에 두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집의 운을 정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놓은 소금 단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과 가족의 안녕을 빌며 올리는 단지는 그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 구조인데도 한 가정은 소금 단지를 두고 나서 점점 상황이 나아졌고 다른 가정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집 모두 비슷한 자리에 소금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건 결국 놓을 때의 의도와 집안의 기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 단지를 놓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해가 떠오르는 오전, 특히 음기에서 양기로 기운이 전환되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기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때이므로 이 시점에 소금 단지를 두거나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해가 진 이후, 특히 밤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음기가 강해지고 정화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금이 오히려 그 기운을 머금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계절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엔 소금 단지를 조금 더 어두운 곳이나 낮은 위치에 두고 가을과 겨울엔 조금 더 밝은 곳이나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기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 햇빛의 각도도 달라지므로 단지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장 기운이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소금 단지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운이 약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 근처나 자주 머무는 공간에 은근히 소금 단지를 배치해 기운을 보완해주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때는 직접 머리맡이나 잠자리 근처는 피하고 방 안쪽 서랍 속이나 구석진 찬장 같은 공간이 이상적입니다. 현대의 주거 공간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층 구조, 베란다, 다용도실, 드레스룸, 미니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특수 공간들도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레스룸은 외출 전 기운을 가다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은 짧더라도 하루의 시작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작은 유리병에 소금을 담아 은근히 두면 나가기 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옷을 입을 때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났던 사람이 소금병을 둔 이후부터 차분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 단지를 둘 때 소금 외에 작은 부재료를 함께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린 황금색 국화꽃, 극소량의 정화된 숯 조각, 아니면 정화 기능이 있는 수정 구슬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소금의 정화력을 보완하거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전문가들은 때때로 이런 부재료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단,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재료를 넣으면 오히려 기운이 혼잡해지고 정화가 아닌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핵심은 단순하고 정갈하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풍수적 물건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소금 단지는 복의 통로이자 정화의 중심이지만 그것을 두는 사람의 마음과 그 집에 흐르는 정성이야말로 진짜 기운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소금 단지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가정의 기운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 하나로 바뀌는 삶,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